안녕하세요. 저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지금 기본소득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3학년 이시환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대량 감축될 것이고 기본소득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동화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하지만 고용이 더 창출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경제 현상은 제가 24학년도 학술대에서 주도적으로 탐구한 경험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 고용 기반의 복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가져온 그래프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정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의문점이 들었는데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이 주장과 계속 늘어나는 정부 부채 비율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고 이번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비슷한 정책이 여러 가지 나왔었던 이력이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성남시의 기본소득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 서울시와 성남시의 정책 두 개의 공통점은 현금성으로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를 딱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 선별 없이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경제 이론을 접목시켜서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 제가 이 세 가지 경제 이론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3학년 학생들이라면 여기에서 익숙한 거 하나 찾을 수 있는데 혹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사회문화 6번 지문에서 학습하였던 로렌츠 곡선, 그리고 한계효용 이론, 시간불일치 이론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로렌츠 곡선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나열하여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서 여기서 차가는 진위계수는 이 불평등을 수치화시킨 숫자입니다. 그리고 한계효용 이론의 경우에는 효용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즉 같은 것을 계속 소비할수록 만족감은 줄어든다는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불일치 이론은 게임 이론 중 하나인데요. 어떤 시점에서 계획한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직하지 않아지거나 지켜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먼저 로렌츠 곡선과 진위계수 분석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제가 성남시의 로렌츠 곡선을 가지고 온 그래프입니다. 이 중간에 점선 부분의 이 완전 균등선, 즉 이 완전 균등선에 가까울수록 이제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시행 전, 파란색 그래프가 시행 후의 그래프입니다. 둘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시행 전 빨간색 그래프에 비하여 파란색 그래프가 완전 균등선에 더 가까운, 즉 불평등이 완화되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는 신문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성남시가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 이재명 시정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였었는데 그 정책이 8년 만에 폐지가 되었다라는 신문기사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이를 시간불일치 이론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단기 임기 정책으로서 초기에는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으나 추후에는 정책 지속성보다는 재정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이 변경되면서 중단된다, 이러한 정치 리스크가 우선되어 오히려 정책 지속성이 약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한계효용 이론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계효용 이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른쪽에 서울시와 성남시의 정책에서 수급 기준만 따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일단 청년층으로 수급 대상자를 한정 짓고 그 청년층 중에서도 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경제적 조건을 내걸어서, 즉 가장 이 기본소득 지원 제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더욱 우선하고 더욱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을 펼친 반면, 성남시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 없이 만 24세 성남 시민 누구나 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맨 밑에 수급액 총 액수를 가지고 온 것도 서울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었던 반면, 성남시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00만 원밖에 지원해주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저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집중화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었던 반면, 성남시는 소득 기준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서울시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기본소득이란 제도 자체는 뭔가 이 기본소득이 정말 필요로 한 저소득층이나 청년층들에게 위주로 오히려 지급돼야 한다는 것을 전 여기서 알 수 있었고, 또한 여기서 확인했을 때 서울시의 효용이 성남시의 효용보다 더 크다라는 것도 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 제도 자체가 해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제도인데요. 제가 핀란드와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복지국가 하면 떠오르는 게 북유럽이잖아요. 그래서 핀란드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이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의 경우에는 실업자들 중 무작위로 선발하여 그들에게 대상하여 지원하였고, 그 결과 삶의 만족도 상승이라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률은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에 반하여 미국 스톡턴 기본소득 실험의 경우에는 이 대상을 저소득층 시민들로 타겟팅한 덕분에 고용률이 약 10% 상승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본소득 제도가 수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효용이 크다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선 사례들에서 공통점을 전 하나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서울시의 중위소득 150% 이하, 실업자 대상 수급, 저소득층 대상 지원 등을 통해서 이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소득 불평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을 이 기본소득 제도가 우리 사회에 좀 더 실용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불평등 해소가 가장 중요한 맹점으로서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 불평등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불평등의 경제학이라는 도서를 탐독하였는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 발전 등으로 시장이 스스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실용적 방안의 필요성을 우리가 강조해야 한다. 저는 여기서 사회의 미래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방안이나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실용적 정책 제안을 위하여 하나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바로 서울시 청년소득을 실제로 수급하셨던 분을 직접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수당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청년수당이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렸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금전적 지원도 좋지만 실제로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는 점을 저는 이번 탐구에 좀 착안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세 가지의 정책화를 하였는데요. 먼저 재정과 효과를 고려해서 기본소득의 대상을 저소득층이나 청년들과 같이 실제로 이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주로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 제도, 그리고 열린 인턴십, 무상창업 지원과 같이 기회에 기반을 설계해주는 기회 지원, 마지막으로 단기적 정책에서 그치지 않도록 이 시간불일치 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적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및 독립기구 설립 정책을 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책을 만드는 거에서 그치면 제가 만든 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여 7월 14일 어제자로 국회 전자청원을 통하여 의견을 전달하였고, 왼쪽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탐구를 마치면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자체가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가 함께 더 잘 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수혜의 적절성과 국가의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후 후속 연구 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해서 국가 부채 비율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탄소세, 로봇세가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가에 대한 탐구를 진행해보자 다짐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